5장 6부로 넘어가 볼게요. 동시침에 아주 재밌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5장 6부를 통치하는 처방이 있다는 거예요. 5장 6부를 통치하는 처방이 있어요. 기본방이죠. 침을 놓는 게 아니고 사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 6부에 병명이 뭐든지 관심도 없어요. 5장 6부에 어떤 병이 있어서 만성병이 있어서 고생을 한다 그러면 1차로 하는 처치가 사화중, 사화외, 사열이에요. 만져보세요. 사화중은 외설환과 해계열 중간에 있는 혀예요. 사화외는 거기에서 밖으로 비골 쪽으로 1,5푼 나간 혈이에요. 사화중 안쪽으로 사화리가 있어요. 그런데 5장 6부를 통치하는 1번 처방이 사화중, 사화외. 이 처방은 5장 6부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모든 근골격계 질환에도 1차로 쓰는 만병통치방이에요. 정말 뱃속이 편한 침법이라고 생각해요. 김동식 선생 말대로 우리가 당뇨를 검사할 때 쓰는 그 딱총 알갱이는 어림도 없고 원암 사열침이라 그러네요. 좀 길고 좀 굵은 그걸 쓰시면 좋고요. 처음에 천근이 잘 안 보이면 부항으로 한번 당겨서 푸릇푸릇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를 사열침으로 때리면 피가 잘 나온다. 무릎에서 발목 사이를 하나의 인체로 보면 사화중, 사화외는 중초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중초에 있는 대표적인 장기가 비, 위, 간담, 콩팥, 부신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전역에 내리면 대전역 동서남북에 있는 지역을 다 커버하듯이 우리 인체의 중안에 침을 놓으면 왜 이렇게 효과가 광범위하냐면 명치와 배꼽 사이에 주소를 둔 모든 장부가 치료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화중, 사화외를 사열하면 무릎과 발목 사이를 인체로 봤을 때 중초에 해당이 돼요. 그런 명치와 배꼽 사이에 주소를 둔 모든 장부가 조직이 치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러면 횡격막 위에 상처는 어디서 처리하는가? 족삼리예요. 족삼리를 컵을 댈 때 경골에 붙여요. 경골에 붙여놓고 한번 당겨서 푸릇푸릇하게 만들어 놓고 때려서 피를 빼주면 되는데 이게 문제가 심각한 사람은 그냥 딱총으로 때리기만 해도 피가 솟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저는 그런 사람을 못 봤지만 양육월 선생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족삼리를 동시침에서는 사화, 상 이렇게 말을 하는데 상초 질환을 치료한다는 자리예요. 그러면 상초에 있는 게 뭐냐면 심, 폐, 흉선, 기관지, 식도 이런 등등의 기관들이 몰려 있잖아요. 또 두면부도 상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굴 쪽에 있는 여러 문제들도 족삼리에서 피를 빼주면 해결이 된다. 그러면 배꼽 아래는 어디서 치료하냐? 대장, 소장 이런 것들은 사와, 하 이 정도 높이에서 부항을 붙여서 피를 빼주면 된다. 이게 이제 대응 이론에서 말하는 자리들이에요. 그리고 사화중은 근골격계통의 질환 중에서도 인체 전면, 태음 양명경에 해당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사화외는
인체 측면, 걸음 소양경의 문제를 해결하고 뒤로 넘어가면 승산이 나오죠. 승산이나 위중은 소음, 태양경락의 문제를 해결해요. 이거는 그냥 기본방이에요. 그래서 오장육부에 문제가 생기면 어느 장부에 문제이든 만성인 경우에는 사화중, 사화외를 일단 사열해 놓고 그 다음에 처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간담으로 가볼게요. 동시침은 너무나 뱃속이 편해요. 처방을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나와요. 간과 관계된 질병에서 물론 병이 수도 없이 많지만 일단 간에 병이 들었다. 그러면 이거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든 급성 간염 외에는 다 오래된 거예요. 그러면 1번 사화중, 사화외, 사열, 2번 상사망 자침, 3번 간문 자침이에요. 그러면 상사망은 어디냐면 대퇴, 내측, 족고름, 간경상에 무릎과 사타구니 딱 중간에 쓰다듬어 올라가면 구멍이 크게 나와요. 특히 여자분들은 많이 아파요. 거기를 명왕으로 보고 그 위 아래로 3촌, 이 세 혀를 상사망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간의 기능적인 문제를, 간의 기질적인 문제를 통틀어서 치료하는 명방이에요. 이 힘자를 잡는 연습할 때 바깥쪽으로는 풍시, 안쪽으로는 명왕이 같은 높이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잡아보니까 모든 혈자리 중에서 명왕이나 풍시보다 침구멍이 크게 나오는 혈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평범하게 앉아있으면 명왕의 손을 대고 풍시의 손을 대보세요. 쓰다듬어 올라가면 손이 저절로 멈추는 자리가 구멍이 바깥쪽은 풍시, 안쪽은 명왕이에요. 그 다음에 간문. 간문은 어디냐면 주로 간과 관계돼서 간문을 쓸 때는 왼쪽 간문을 써요. 왼쪽인데 척골 내측, 주두와 완관절 딱 중간, 손등 쪽이 아니고 손바닥 쪽, 척골 내측, 여기가 핏줄이 서 있거나 흉혈되어 있으면 사열해주면 좋고 아니면 침을 놓는데 이게 간 자리예요. 간이 우리 인체 중초에 있잖아요. 오른쪽 옆구리가 아프면, 오른쪽 옆구리가 불편하면 이 간문에 침을 놓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급성 간염은 황달을 일으켜요. 그런데 이 급성 간염은 장문, 간문을 먼저 놓고 왼쪽, 그 다음에 상사망을 나중에 놓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사망은 어느 쪽을 놓을 것인가? 양쪽 다 놓아도 되지만 양쪽을 비교해 보면 뚜렷하게 더 아픈 쪽이 나와요. 양쪽 똑같이 아프면 양쪽 다, 어느 한쪽이 뚜렷하면 그쪽에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 상삼은 정말 재밌는 힘자리니까 여자 원장님들은 많이 써보세요. 이 급성은 간문, 장문을 먼저 놓고, 그러면 장문은 어디냐면 간문하고 완관절 중간, 척골 내측, 그리고 나서 상삼을 놓고, 만성은 상삼을 먼저 놓고 간문, 장문을 나중에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재밌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침이 5개 꽂혀 있는 건데 먼저 놓고 나중에 놓고,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온 급성은 밖에 있는 간문, 장문을 먼저 놓고
본치 않은 상사망을 나중에 놓는다. 그 다음 어떤 원장님이 그러면 지방간은 못 고쳐요? 내 지방간이 뭔지 알아야지. 술을 많이 먹거나 밥을 많이 먹으면 남아도는 지방이 술을 먹으면 왜 지방간이 잘 생기냐면 아주 간단해요. 우리 몸은 음식물을 먹으면 그 음식물을 수많은 대사 과정을 거치면서 포도당으로 만들어서 최종 에너지로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은 음식의 마지막 정제된 에너지가 뭐냐면 포도당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수많은 대사 과정을 거치는데 알코올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알코올은 들어가자마자 목구멍을 넘어가자마자 그냥 휘발유처럼 쓸 수 있는 에너지예요. 그것도 7kcal나 돼요. 단백질은 뭐 4.3, 지방은 9.1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알코올은 7 정도 나오는 고칼로리예요. 이게 들어오면 우리 몸은 우선 쓰기 좋은 에너지부터 써요. 쓰기 좋은 에너지가 뭐냐면 알코올이에요. 우리 농사할 때도 보면 이 막걸리 한 잔 들어가면 금방 힘이 나서 일들을 잘해요. 음식을 먹어서 소화시켜서 흡수해서 분해시켜서 포도당으로 만들어서 쓰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이 술은 들어가자마자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과 함께 먹은 고기, 밥 이런 것들이 지방으로 변해서 저장이 되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복부지방, 지방간, 동맥경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간도 처방이 똑같아요. 간에서 일어난 지방간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오랜 기간을 통해서 생긴 만성병이에요. 그러면 사화 중 사화외 사열, 상사망 자침, 간문, 장문, 침. 그러면 이게 낫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3, 4개월. 해볼만 하죠. 그 다음에 쓸개질환. 쓸개질환이 많아요. 그런데 제일 흔한 게 담낭에 돌이 생기는 건데 이 돌이 생기면 오른쪽 간 있는 데가 아프다 그러기도 하다가 배가 아프다 하면서 토하기도 하다가 이 통증이 등 뒤로 해서 어깨 축축 쪽으로 올라가요. 이게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오더니 배 아프다 그러더니 토하더니 오른쪽 옆구리가 뭐 아프네 어쩌니 하더니 등도 아파요, 어깨도 아파요. 그러면 담석이거든요. 또 되게 폐허민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담석이 오면 힘을 놓으면 좀 가라앉았다가 구토가 좀 멎었다가 침 빼면 도로 아파요. 그러면 이걸 내가 하겠다고 부드럽게 있으면 안 돼요. 얼른 병원 가서 큰 건 깨뜨려서 치료하는 게 낫죠. 뜻밖의 쓸개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문제는 쓸개를 떼면 안 되는 게 후유증이 나오는데 하나는 관절 질환이 잘 생겨요. 근골 질환이죠. 또 하나는 쓸개가 중정지관 결단출원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사람이 결단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또 여야 중간에서 중심을 잡고 이쪽 의견과 저쪽 의견의 중심을 잡고 사람이 줏대가 있으려면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 쓸개 기능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결단을 해야 되는데 듣기만 주구장창 듣고 결단을 못하는 우유부단한 사람 있잖아요. 쓸개가 콩알 만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쓸개를 빼버리면
사람이 줏대가 없어지고 결단력이 없어져요. 사람이 굉장히 소심해지고 유약해져요. 제가 여러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쓸개 될 수 있으면 떼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말을 해도 이 사람 쓸데없는 사람이고 그러면 우습잖아요. 그런데 동시침에서는 담낭에 염증이 생겼던, 담낭에 기생충이 들어있던, 담낭에 돌이 있던 치료하는 1번 처방이 목지혈이에요. 간의 가지란 뜻이에요. 목지혈은 하관열과 같은데 귀 앞에 손을 대보세요. 입을 벌렸다 오므렸다 하면 귀 앞에서 들락날락하는 구멍이 청궁이라는 혈이에요. 이 들락날락하는 뼈가 하악 골두예요. 그러면 청궁에서 이 골두를 앞으로 넘어가면 하관이에요. 하관에서 마금수 쪽으로 한 5분 가면 또 구멍이 하나 나와요. 그게 목지혈인데 모르면 그냥 하관에 쓰는 거예요. 이 하관 목지혈의 주치가 간담 질환의 통치방이에요. 또 하나, 노인들이 다리가 풀려서 힘이 없어요. 도무지 다리가 풀려서 힘이 없다 그러면 쓸 수 있는 1번 처방이 양쪽 목지혈이에요. 또 입에서 침이 없어서 입이 자꾸 마른다 그러면 목지혈에 침 넣으면 입안에 금방 침이 생겨요. 이런 특징이 있는 혈인데 담낭에 문제가 생기면 풍시, 중독, 양릉천 그 아래 1촌이나 2촌에 있는 담낭혈 또는 상사망 중에 명왕 아래 3촌에 있는 기황, 기황을 중심으로 위로 1촌 오픈, 아래로 1촌 오픈 이렇게 3개 쭈르륵 놓으면 되는데 양육월씨 말이 이 모든 처방에서 가장 좋은 처방은 목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쓸개 어쩌고저쩌고 하면 목지 쓰세요. 이게 담 결석을 해결한다고 나와 있는 혈이고요.